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하원이 어제 결국 재무부 그리고 IRS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의 목적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보고 내역을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하원의 세입세출위원회는 오랫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보고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문서로도 하고 소환장으로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재무부 IRS가 이것을 계속해서 거부해 왔었습니다. 이 의회의 제출 요구의 이유는 의회의 정부 감독권에 의거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그리고 사업체의 비리에 대한 것을 조사할 권한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조사해서 입법 자료로 삼겠다 하는 명분입니다. 그러나 재무부의 거부 이유는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 이유가 법에 규정한 대로 입법을 위한 목적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한다. 그런 명분을 제시해 왔었습니다. 결국 이 소송은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대법원까지 가는 법적인 투쟁을 야기하게 되고, 또 그리고 그 판결에 따라서 의회의 권한이라든가 행정부의 권한 사이의 그 균형이 어디까지인가, 또는 오랜 전통으로 되어 있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 후보의 재정 상태 공개에 대한 사례가 중단될 것인가 계속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 세금 보고 공개를 놓고 벌어지는 논쟁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또 공개 요구, 또 불복의 이유는 무엇인지, 이번 소송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제도는 기본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부의 권한의 견제와 균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텍스 리턴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권한의 경계선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트럼프 사업체에 대한 텍스 정보뿐 아니라 의회와 행정부가 지금까지 대결해온 여러 논쟁적인 이슈에 대한 결판이 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말러 특검의 보고서 전량 제출 요구라든가 화이트하우스의 전 고문 변호사의 하원 청문회 출두 소환의 권리라든가 2020년도 센서스 질문의 진위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질의라든가 이런 논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더 광범위한 권한의 범위에 대한 법적인 논쟁이 결판이 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컨그레스와 재무부 그리고 화이트하우스와의 자료 요구 또 거부에 대한 논쟁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의회의 요구 이유는 의회가 정부에 대한 명백한 감독권을 보유하고 있다. 고로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개인 또는 기업체가 자산을 부풀리고 사기에 해당하는 상행위를 했다는 의심이 있고 정부를 속였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당연히 이것을 조사하고 감독할 권한이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의 예방을 위한 입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유와 명분을 결정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의 권한이지 행정부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즉 미리 이것이 정치적인 행위니 대통령 흠집내기를 위한 것이니 그런 사전 판단을 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대통령 후보라든가 그리고 대통령의 텍스 리턴 공개는 미국의 오랜 전통이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사항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재무부와 화이트하우스 측의 반론은 우선 모든 납세자의 납세 내역은 보호되어야 한다. 대통령도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주장이고, 의회의 텍스 리턴 요구의 진위는 정치적인 득을 보자는 것이고 입법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주장이고, 또 의회의 감독권과 조사권은
입법을 목적으로 한 적법한 것일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고, 행정부내 대통령과 그의 보좌역들과의 대화 논의는 보호받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등의 이유로 이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법 이론적인 논쟁의 근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제 법무부가 재무부의 요청에 의거해서 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재무부는 그리고 IRS는 컨그레스의 요구를 거부할 권한이 있다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반대로 다른 법률 전문가들은 기고를 통해서 또는 보도를 통해서 의회의 권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텍스 리턴을 요구할 범위 내에 있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논쟁은 이제 연방법원에서 결판이 나게 되는데 1급심을 거쳐서 상소심으로 그리고 항소심에서 대법원으로 가려면은 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 사이에 2020년도 선거는 끝이 나게 되고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팀에게는 시간을 끌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원은 지난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의 텍스 리턴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가 거부당하자 5월에 소환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연이어서 이 소환장도 재무부에서 거부를 당하자 바로 7월에 이제 소송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제출 요구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기업체들의 6년간에 걸친 세금 보고 내용을 제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원 정부감독위원회는 2개의 소송을 제기해 왔었습니다. Capital One Bank 그리고 도이치뱅크의 트럼프 기업체와의 거래 내역을 제출하라는 소송이었습니다. 이 2개의 소송에서는 하급 법원들이 의회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의회의 권한이 정부 감독을 위한 조사권과 그에 대한 소환장 발부의 권한이 있다 하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측에서는 이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아마도 내달쯤에는 이 항소심에 대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3인 판사제의 법원에서는 지난 판결에서 의회가 만일 조사권이 없다면은 헌법을 지키는 의회의 역할을 하는데 큰 지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의회의 조사권, 감독권, 소환권을 인정한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하원의 제소는 세입세출위원회가 제기한 소송이고 그 상대는 은행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 자신 또 그의 기업체에 대한 6년간의 텍스 리턴 내역을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의회 측의 변호인단에서는 피고인 측이 즉 재무부가 의회의 권한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트럼프 측의 변호인단에서는 이 조사권이라는 것은 구실에 불과하고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소송이다라고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적인 논쟁은 이미 1920년도부터 있어온 것입니다. 1920년도 Teapot Dome Scandal Case라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의회가 이때 Section 6103로 규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재무부 장관이 요구한 자료를 shall furnish, 제출해야 한다라고 단순하게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원은 또 바 법무부 장관 그리고 문니친 재무장관에 대한 의회 모독죄 고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원의 표결은 미뤄지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 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월 3일 수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내셔널몰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 퍼레이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땅에선 육군의 주력 탱크와 군용 차량이 출현하고 하늘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과 전투기가 떠오를 예정입니다. 행사의 공식 명칭은 슬루트 아메리카로 정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탱크들이 전시된 링컨 기념관 계단에서 대중 연설을 합니다. 하원은 어제 연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납세 내역 등 금융 기록 공개를 요구하며 재무부와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3년에서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및 사업 관련 납세 내역이 이번 소송의 핵심입니다. 플로리다 소재 마르로고 클럽을 포함한 수십 개의 사업체와 신탁회사 등의 납세 내역 공개도 청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출마 당시 회계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납세 내역 공개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납세 내역 공개를 요구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재무부는 공개 거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국토안보부 감찰관실이 지난 6월 텍사스주 리오그란데 계곡의 이주자 수용소 5곳을 방문해 수용된 이주자들의 비참한 여건을 보여주는 보고서를 어제 공개했습니다. 수용 적정 인원을 초과하는 과다한 수용 등 수용자들의 비참한 여건은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보고서에서 나타났습니다. 일부 수용시설에는 눕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서 있는 것도 힘들 정도로 좁은 방 안에 몰아넣어져 있었고 샤워시설이나 뜨거운 식사가 제공되지 않아 수용자들이 내보내달라고 아우성을 지르고 있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20년 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을 넣는 계획을 결국 포기했다고 언론 등이 보도했습니다. 시민권 질문 추가를 주도했던 상무부의 윌버로스 장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 인구조사국은 그 질문 없이 10년마다 진행하는 설문조사지 인쇄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질문이 들어갔던 것은 1950년이 마지막입니다. 여자 축구 최강 미국이 2019 FIFA 여자 월드컵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3회 연속입니다. 미국은 어제 프랑스에서 열린 준결승전 잉글랜드와의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해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결승전은 오는 7일 주일 오전 10시에 오늘 열리는 네덜란드와 스웨덴 준결승전 승자와 맞붙습니다. 인디펜던스 데이를 기념하는 불꽃놀이와 콘서트 등이 시카고 여러 지역에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내일 목요일 밤 9시 30분부터 네이비피어에서 불꽃놀이가 펼쳐지고 서버브 각 지역의 공원 등지에서도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됩니다. 오늘 낮에는 밀리엄팍에서 그랜드팍 오케스트라의 독립절 음악회가 벌어집니다. 개솔린 세금의 인상으로 운전자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소비자 가격이 폭넓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가솔린 가격의 상승으로 각종 배달 서비스를 비롯해 가베지 픽업, 드라이 클리닝 서비스도 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솔린 소비가 많은 업계에서는 내년부터 소비자 가격을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밀레니엄 팍의 빈이 페인트로 훼손됐었습니다. 경찰은 월요일 밤 저장경에 밀레니엄 팍에 있는 빈 조각에 낙서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공안국은 어제 오전 10시 30분경 이 낙서를 신속하게 지웠는데 빈은 시카고 시민들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예술품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고 한때 비 또는 썬더스톰, 낮 최고 83도, 밤 최저 67도. 독립절인 내일도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썬더스톰, 낮 최고 87도, 밤 최저 73도. 금요일 흐리고 곳에 따라 썬더스톰, 낮 최고 84도, 밤 최저 69도. 토요일 오전에 썬더스톰, 오후 들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74도, 밤 최저 63도입니다.